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한순환군의 부분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라는 군을 하나 생각을 할 텐데요. 자, G라는 군은 이제 순환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순환군의 위수가 유한한 n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G의 부분군의 위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정리 내용 중에 하나가 부분군의 위수는 항상 G의 위수의 약수가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즉 부분군의 위수는 G의 위수의 약수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어, 유한순환군 G가 있을 때 그리고 위수 n에 양의 약수 d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d는 제 양의 정수로서 n의 약수가 된다고 한다면 자, g의 부분군 중에서 위수가 d인 그런 부분군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군이 정확하게 하나 존재합니다. h의 위수가 주어진 양의 약수 d와 같은 그런 부분군은 존재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만 있고 이 하나인 이 구는 A의 위수가 D가 되게 하려면 여기 거듭 제곱이 조금 작은데요. 좀 크게 쓰죠. A의 자, 여기 지수가 위수가 D가 되려면은 n을 D로 나눈 값이 될 텐데 여기서 n을 D로 나눈 값을 m이라고 한다면 m 역시 n의 약수가 됩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1번과 결합을 이제 한다면 G의 모든 이제 부분구는 그 G의 위수의 약수들마다 정확하게 하나씩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G18이라고 하는 군을 생각을 해보면 G18은 1에 의해 생성되는 순환군이고 원소의 개수는 물론 18개입니다. 따라서 G18의 모든 부분구는 18의 약수들을 생각을 하면 될 텐데 18의 약수는 1, 2, 3, 그리고 4 안되고 5 안되고 6이 되겠죠. 6, 그 다음에 13, 18이니까 9, 18이 되겠습니다. 자, 위수가 1인 부분구는 지금 방금 이러한 지수를 이제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어, 그 곱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거에 대응하는 이제 지수 m은 18을 1로 나눈 것이니까 1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위수는 이제 m이 18인 거가 되겠습니다. 자, 2일 때는 m이 9가 될 거고 3일 될 때는 m이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6에 대해서는 m이 3, 9는 2가 되겠고 18은 1이 되겠습니다. 즉 18, 9, 6, 3, 2, 1을 각각 거듭제곱의 지수로 하는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 모든
G18의 부분궁이 될 텐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A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건데, 덧셈의 기호를 쓴다면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지금은 이제 A가 1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은 1을 n번 반복해서 더한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m이 18일 때는 1을 18번 더한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것인데 1을 18번 더하면 G18에서는 0이 되므로 결국 0으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 되는데 0은 항등원이므로 이것을 여러 번 더하더라도 0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m이 9인 경우를 보면 자, 1을 9번 더하면 G18에서는 이제 9가 되겠죠. 자, 9를 여러 번 더해서 얻어지는 시크릿 서브 그룹인데요. 그것은 0하고 9로 이루어지겠습니다. 9를 한 번 더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6, 1 물론 그것은 이제 6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 1 3이 되겠죠. 그 다음이 네, 2, 1 2가 되고 그 다음이 1, 1 즉 1이죠. 이렇게 모두 6개의 서브 그룹이 이제 가능한데 이 6개의 서브 그룹 사이의 포함 관계를 우리가 헤세 다이어그램, 서브 그룹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함 관계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다음 관계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있는 것 자체를 보면 자, 1에 의해 생성되는 게 전체 군이 되는 걸로 제일 큽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큰 게, 자, 여기가 위수가, 지금, 9가 되는 경우죠. 위수가 9, 이때는 위수가 6, 그 다음에 이때는 위수가 3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때는 위수가 2, 이때는 위수가 1입니다. 자, 이런 것들 사이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2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 그룹은 전체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3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도 1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하고 3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자, 지금 어, 예를 보면 얘는 2를 거듭해서 더하는 거니까 0, 2, 4 등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3에 의해서 표현되는 스크립 서브 그룹은 0, 3, 6 등등으로 지금 표현되기 때문에 자, 2를 보면 2는 여기 3으로부터 생성된 스크립 서브 그룹에 포함되지 않고 또 3은 2로부터 생성된 스크립 서브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소를 나열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하고 3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6에 의해 생성된 스크립 서브 그룹인데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2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에도 포함되고 3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에도 6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서브 그룹이 더 큰 서브 그룹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2하고 6으로 각각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자, 2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더해보면 6이 지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6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크릿 서브 그룹이 6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이므로 근데 6은 최소한
이 서브그룹에는 포함이 되므로 가장 작은 녀석은 왼쪽에 있는 서브그룹보다는 작겠죠. 자, 비슷하게 3으로부터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에는 3을 두 번 더하면 6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6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6을 포함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으므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서 비교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그 서브그룹을 생각해 보면, 자, 9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3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0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서브그룹을 생각을 하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자, 물론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생성원을 지금 여기 조금 보이지가 않네요. 이걸 좀 옮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다가 쓰죠. 얘는 자, 1을 18번 덧셈을 해서 얻어진 게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이 아니라 이제 18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포함 관계에서 이 생성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만을 생각을 해보면 생성원만을 가지고 포함 관계 써보면 1 아래 2, 3이 있고 2, 3 아래 6이 있고요. 3 아래 9가 있고 6하고 9 아래 18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지수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이러한 지수들의 관계는 여기에 지금 앞에 생각한 18의 모든 약수가 정확하게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수들마다 그것에 대응되는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약수들마다 그것에 대응되는 서브그룹이 딱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함 관계는 지금 1이 맨 위에 있고 2가 지금 3이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이제 서브 그룹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지수만 보고 있는데 이 지수의 관계는 자, 여기를 보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약수의 배수가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래에 있는 수가 위에 있는 수의 배수가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죠. 18을 보면 6의 배수이기도 하고 9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9는 3의 배수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햇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지수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D1하고 D2가 둘 다 주어진 n의 약수일 때 D1이 D2의 약수가 되고 거꾸로 D2가 D1의 약수가 될 때 다음과 같이 포함 관계가 D1에 의해서 생성된 스크립 서브 그룹이 정확하게는 A의 D1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일반적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지저분한데 그것을 이제 화면 안에 다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서브 그룹의 부분군의 그 포함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G가 유한 순환군이 되는데 위수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상황과 동일하게. 자, 그리고 D1과 D2는 모두 n의 양의 약수라고 하죠. 자, 그럴 때 A의 D1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 있을 거고 A의 D2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 있을 텐데 두 녀석의 포함 관계가 한쪽이 한쪽보다 이제 크게 될 필요충분 조건이 D1이 D2의 약수가 되면
A의 D1 제곱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이 A의 D2 제곱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을 포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에 지수만을 이제 썼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증명은 자,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자, D1이 D2의 약수라고 한다면 D2는 D1의 어떤 적당한 양의 정수 K를 이제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일 텐데 A의 D1 제곱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크릿 서브 그룹에는 A의 0제곱 혹은 A의 D1의 0제곱 그 다음에 A의 D1제곱 A의 2배의 D1제곱 A의 3배의 D1제곱과 같이 D1의 그 배수들을 지수로 하는 그런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D2가 D1의 배수인 경우에는 이 안에 A의 D2 제곱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A의 D1 제곱에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 안에는 A의 D2 제곱에 A의 D2 제곱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A의 D2 제곱을 가지고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은 A의 D2 제곱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서브 그룹이므로 자,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한 A의 D2 제곱을 포함하는 이 서브 그룹보다는 작겠다.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비슷하게 역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 때문에 G18의 모든 서브 그룹은 18의 약수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약수를 위수로 가지는 서브 그룹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한 것처럼 약수 1, 그 다음에 2, 3, 6, 그 다음에 9, 18이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M, 지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수를 이제 쭉 나열해 보면 그 처음에 위수에 해당하는 그런 약수들과 이제 역순으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18의 모든 약수인데 자, 그것을 지수로 해서 생성이 되는 것들만이 서브 그룹이 되는 거니까 자, 처음에 위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대신에 그냥 지수를 기준으로 즉 A의 D제곱에서 요 D가 1부터 18까지 18의 모든 양의 약수를 다 고려하면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자, 1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자, 물론 1 말고도 5, 7, 11, 13, 17은 18과 서로 소가되기 때문에 모두 또 다른 생성원이 되므로 이제 이러한 것들도 시크릿 서브 그룹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같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녀석을 기준으로 우리가 포함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은 자, 다음과 같은 9개의 원소로 구성이 될 텐데요. 자, 이 녀석을 생성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 지금 원소의 개수, 위수가 9가 되므로 자, 그 자, 이게 9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2가 되는 S를 생각해서 S만큼 거듭 제곱한 녀석. 여기서는 덧셈
기호로 표시한다면 A를 S번 반복해서 더한 그런 원소들이 동일한 이 시클 서브그룹 원소가 9개짜리 순환 부분군을 생성을 합니다. 자, 18과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는 또 다른 수를 생각해 보면 S에는 4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6은 안 되고 8을 생각을 하면 8도 되겠죠. 그리고 12가 12도 6이 12니까 12는 안 되겠네요. 그죠? 12는 최대 공약수가 3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4가 그 다음에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16은 되겠죠. 자, 그래서 S는 이제 그 18은 이제 약수일 필요는 없으니까 제 18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수 중에서 18과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는 그런 수들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한 위수가 9인 동일한 시크릿 서브 그룹을 생성을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포함 관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때는 이러한 그 생성원들 중에서 18의 약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포함 관계를 이제 따지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48은 했고 10은 아까 빼먹은 것 같네요. 네, 10을 지금 빼먹었는데 10도 되는 것 같네요. 네, 10도 18과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므로 10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0이 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회에 생성되는 것인데, 자, 이것과 동일한 그 순환 부분군을 생성하는 또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18과의 최대 공약수가 3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해보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3은 뭐 되는 거고 6은 안 될 거고 9도 안 되고 12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15는 되겠죠? 15와 18의 최대 공약수 3이니까 그 다음에 18은 이제 됐으니까 이 3하고 15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하고 15는 같은 순환 부분을 생성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자, 15 대신에 이제 18의 약수인 3을 기준으로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6. 자, GCD가 18과 6이 되는 또 다른 원소가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6 말고 6의 배수여야 되는 거니까 12를 생각하면 12는 6, 22, 63 12도 최대 공약수가 18과 최대 공약수가 6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그 다음에 18입니다. 18은 이미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최대 공약수가 이제 그 6이 아니라 18이 되겠죠. 18은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6하고 12가 동일한 시크릿 서브 그룹을 생성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9네요. 자, 9는 이제 0하고 9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 그 다음에 0은 이것도 하나 자, 그래서 이러한 모두 6가지의 순환 부분군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약수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맨 마지막은 0 대신에 이렇게 1을 18번 더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 2를 보면 1은
2의 약수고 2가 1의 배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3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자,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 6이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다음에 3의 배수 9, 근데 이쪽은 이제 6과 9의 배수니까 18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8이라고 하는 이 수는 G18에 있는 수는 아니고, 여기서 18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지우고 1을 18번 더한 원소에 의해 생성되는 스크립 서브 그룹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함 관계를 이제 그리고 나면, 이쪽은 그 약수에 이제 3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 이쪽으로는 약수에 2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아래는 이제 3이 하나 들어가 있고, 바로 아래는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칸 더 내려가면 3의 제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지금 반대 방향이라고, 다른 방향,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2가 소인수에 더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2, 9, 18, 여기는 2, 3, 6.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제 3이 더 곱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헬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그 다음 폴러러리는 이미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결과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가 유한 순환군이고 H가 G의 부분군이면 H의 위수는 G의 위수의 약수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G의 위수는 H의 위수의 배수가 된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해서 G28이라는 군의 모든 서브 그룹의 위수를 한번 찾아보면 28에 약수만 위수가 가능한데, 28을 소인수 분해해 보면 얘는 얼마인가요? 2 곱하기 14가 되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7이 되네요. 자, 그래서 약수가 모두 몇 개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수가 2고 지수가 1이니까 3 곱하기 2 모두 6개의 약수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부분군의 위수는 최소한 28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약수들마다 그 약수를 위수로 가지는 부분군은 정확하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수들이 모두 가능한 부분군의 위수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6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6가지를 다 나열해 보면 1, 2, 4 될 거고, 그 다음이 7이 있겠죠? 4, 7에 28이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14, 그 다음에 1 곱하기 28. 이렇게 모두 6가지 부분군의 위수가 가능하고, 각각의 위수를 가지는 부분군이 정확하게 하나씩 있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1, 지금 여기는 이제 2하고 7이 소인수가 되는 거니까 한쪽 방향은 7, 한쪽 방향은 2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칸 내려가면 2, 두 칸 내려가면 2의 제곱 4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7로 내려갔으니까 7. 자,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면은 7로 내려갔다가 이제 소인수가 2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14.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생각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14. 이쪽은 14에서 아래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내려왔으니까 2가 더 곱해져서 28. 물론 28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을 28번 더한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이죠. 그래서 헬스 다이어그램의 일단 큰 형태는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G18의 그 햇세 다이어그램과 구조가 비슷한데 그 이유는 18을 소인수 분해할 때 2 곱하기 3의 제곱처럼 두 개의 소인수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1제곱 하나는 제곱인 것이 여기도 공통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모두 가능한 부분분의 위수는 모두 6가지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6장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